송은재TV 시작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만큼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 편을 더 늘리고 한 표라도 더 유권자로부터 받는 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 구분도 잘 되지 않고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많은 말들이 저게 무슨 의미인지 저게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게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리면 결국은 저 의도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가장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 신당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저게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민주당에서는 조국이 출마를 하고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조국이나 이준석 모두 신당을 만드는 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저게 가능할 거냐, 저게 어느 쪽에 타격이 될 거냐, 이게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를 방문을 했고 또 이뇨한도 대구를 방문을 했고 홍준표를 만났는데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 두고 호가호위하는 친윤들이 있다, 이걸 정리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친윤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저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정말 홍준표가 윤석열 정부를 비호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 그 다음 이준석이 이제 대구에 출마하겠다, 정면 승부를 걸겠다. 저건 또 무슨 의미일까? 이뇨한은 저렇게 계속해서 신당을 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 이준석에게 매달리고 또 유승민도 만나고 홍준표를 만나는데 홍준표는 굉장히 위압적으로 자신이 당의 어른이다 라는 식으로 이 상석에 앉아서 이뇨한을 꾸짖는 듯한 이런 오만한 자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만나러 가느냐, 또 이재명도 만나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 기념 행사에 가서 이뇨한이 이재명을 만나고 김대중을 뭐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정쟁은 그만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이뇨한이 저게 하는 게 맞느냐? 친윤 핵심들은 뭐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뇨한의 저 태도는 뭔가? 이뇨한 저게 정말 뭐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뇨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뇨한 꼴보기 싫어 죽겠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뇨한 지가 뭔데 나와서 험지 출마하라 뭐 불출마하라 이러느냐. 이뇨한이 뭐 언제부터 국민의힘을 뭐 그렇게 아끼고 뭐 그랬다고 이뇨한이 나와서 저렇게 월권을 하느냐. 또 뭐 청년을 뭐 챙긴다, 청년 챙기다가 이준석 같은 놈 나오는 거 아니냐. 또 이뇨한이 어제는 뭐 이준석이 다시 당으로 돌아온다면 중책을 맡겨야 한다. 이뇨한 네가 뭔데 뭐 이준석한테 중책을 맡기고 안 맡기고 하느냐. 사실은 이뇨한에 대한 비판도 많고 김기현에 대한 비판도 많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불만도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내부에 지지층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또 더 있습니다. 이 이준석을 놓고 지금 금태섭이나 만나자라고 하고 김종인은 뭐 이준석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김종인이 직접 도와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또 민주당의 비명 반명 가운데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이상민은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비명 반명들은 이준석은 싸가지가 없는데 무슨 이준석 신당과 같이 하느냐. 저건 또 뭘 의미하는 것일까? 왜 저럴까? 저 안에, 저 사이에는 또 무슨 계산들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이 총선 국면에서 살아남을까? 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신당에 대한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나왔던 겁니다. 미디어 토마토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21일, 22일에 걸쳐서 1015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준석과 유승민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이 양당이 싫어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이 30%죠. 그냥 이준석, 유승민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해 보는 겁니다. 이 정치가
이 디자인을 할 때와 실제 정치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지율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창당을 하는 것과 동시에 1에서 2%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유승민과 같이 당을 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이준석, 유승민이 신당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들은. 그냥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감정이 상했다 이겁니다. 무슨 뭐 정치판이 자기 감정 푸는 데입니까? 그래서 이 호응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참 관심을 끄는 게 이게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하면 국민의힘에 타격이 되느냐, 민주당에 타격이 되느냐.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이준석 신당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냥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현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17.9%가 이 이준석 신당을 찬성한다. 국민의힘에서는 13.9%가 찬성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큰 타격, 훨씬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해서 이준석 신당이 출범을 하면 민주당에 더 큰 타격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이런 여론조사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가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할 명분이나 그런 동력은 없습니다. 또 그런 동력을 없애기 위해서 인요한이 계속해서 이준석을 끌어안는 모습, 이준석에게 뭐 중책을 맡긴다. 인요한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요한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인요한이 하는 혁신, 이 활동과 이런 겁니다. 어제 홍준표를 만났어도 홍준표가 뭐 친윤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의 얼굴이고 당원들의 얼굴이다. 또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의 활동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관계를 정리하는, 당과 관계를 정리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건 월권이다.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정부와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이 당 혁신일 뿐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요한의 역할이다. 인요한의 이런 역할을 맡겨두는 것, 이런 역할 부분이 필요하다. 총선을 앞두고 특히 김기현 지도부가 사실은 이런 것을 해줬어야 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지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참 정치인이 연예인과 비슷합니다. 인기, 지지율. 지지율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국민의힘 여권 내에서 총선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을 어떻게 이 개선해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이 이 전체가 대통합을 해서 승부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뭐 비판하고 지금 여기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나를 세우는 것이 총선 전략에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있는 바탕 위에서 언제나 승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서 저도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지지율 관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를 오래 하고 정치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그 홍준표라든지 뭐 주호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매 순간 자신의 하는 말, 행동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계산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이 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지율과 상관없이 해야 될 일, 국정 운영을 해 나가다가 이제 이게 좀 위기에 처하면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서는 또 변화 이야기를 하면서 나서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이런 노력들을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뭐 어찌 보면 이 냉정한 승부에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것마저도 끌어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준석과 조국이 신당을 할 수 있느냐? 이 이준석과 조국이 신당을 하는 방법은 비례정당입니다. 비례대표를 노린 정당입니다. 이거 제가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복잡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선거법은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지난번에 하실 때 보셨지만 지역구 의원을 뽑는 투표가 있고 이 비례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이 47명인데 이 47명 가운데 30명은 그냥 정당 투표로만 이 30명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군소정당, 위성정당들이 난립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결탁을 해서 이 서로 주고받고 공수처법 해주는 거 도와주는 대신 정의당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면 또 많은 위성정당, 비례정당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 10개, 20개 생겨나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거부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다 라고 이렇게 홍보하면서 뭐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정당도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없애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준연동형, 준 이유는 47명 다가 아니고 30명만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민주당 너가 사고 친 것 아니냐.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좀 쪽팔린다 이겁니다. 민주당도 고치긴 고쳐야겠는데 그러면 뭐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있습니다. 권역별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이래가지고 뭐 비슷한 겁니다. 뭐 원래대로 돌아가기 쪽팔리니까 이름을 좀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제 정당에 투표하는 이런 건 없어지고 지역구 의원을 뽑는 그 투표를 하면 그 비율대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가 더 굳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많이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쭈뼛쭈뼛하고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이 뭐 쭈뼛쭈뼛 할 것 없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대 양당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는 자신들에게 이 금방 의기투합을 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양당이 저렇게 싸워도 의기투합을 하는 경우가 2번 정도 있습니다. 한 번은 국회의원 월급 올릴 때, 한 번은 선거구 획정할 때입니다. 이 주고받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거래를. 너가 이 정도 유리하면 우리도 유리하게 해주고 뭐 주고받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싸우다가도. 지금 이 비례정당 출현을 막는, 위성정당 출현을 막는 이 선거법 개정, 이 부분은 민주당도 필요하고 국민의힘도 필요합니다. 뭐 드러내놓고 쪽팔리더라도 빨리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바꿔서 이 혼선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겠지만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 비판은 잠시고 뭐 크게 봐서 이익이 되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은 조국의 신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준석의 신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로 계산해서 서로 어느 쪽이 이익이 될 것이냐, 이준석, 조국 이게 어느 쪽이 이익이 되고 불리하냐, 이 계산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하면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 물밑에서는 협상을 해서 거의 타협을 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타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선거법을 바꾸게 되면 이준석과 조국의 위성정당, 비례정당은 설 자리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준석, 조국이 도망갈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조국은 문재인이 나서서 이재명과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는 조국이 신당을 하거나 이 공천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문재인 카드를 쓰게 될 겁니다. 지금 많은 친문들이 이재명계에 밀리고 있는 많은 친문들이 문재인 뒤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준석도 이 부분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어제 자기가 대구에 출마해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방문을 하고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대폭 상승을 하고 대구 TK 지역에서도 이 두 자릿수가 넘게 상승을 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이준석이 대구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대구 쪽을 또 흔들어 보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 신당을 비례신당, 소위 위성신당을 못하게 되면 이준석은 아마 대구 출마하는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양당이 이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없애기 위해서 선거법을 바꿀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당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비례신당으로 그 길은 막힐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대구에 가서 무소속이나 뭐 신당 형태나 이렇게 해서 출마할 수밖에 없다. 정면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대구를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이준석이 그러니까 지금 내거는 게 반윤석열 정부입니다. 대구 TK가 윤석열 정부에 뭐 들어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를 망하게 하겠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도록 하겠다. 그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과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이 당과 싸우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준석의 손을 들어줄 대구 시민, 대구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래서 이 비례대표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 어차피 현실에서 이번 총선은 진영 대결입니다. 전쟁입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재충돌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을 끝장내느냐 아니면 이재명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 승부입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은 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하지 않느냐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대구에서 비벼볼 때가 있겠느냐. 이준석이 대구에서 비벼볼 때는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홍준표가 어제 인요한에게 이 호가호위하는 친윤들을 정리하라.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뭐 진솔하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오만하게 이렇게 호통을 치고 이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비난하는 겁니다. 그거 홍준표식 화법입니다. 참 그래서 홍준표가 비열하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홍준표는 지금 우리 국정이 어떻게 가야 하고 윤석열 정부가 왜 성공해야 하고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왜 심판해야 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 자기에게 특히 요즘 들어서 더 두드러진 건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 기술에 있어서는 뭐 지금 정치판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난들을 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든지 무게감 이런 건 뭐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참 홍준표는 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홍준표를 믿고 대구에서 비벼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코너에 몰린 겁니다. 완전히. 이 위성정당도 안 되고 지금 대구에 출마를 해야 하는데 대구 출마해서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표를 좀 갉아먹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노리고 인요한인들 인요한이 무슨 인요한 주변에서 김한길도 있고 이철규도 있고 많이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데, 인요한이 가장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개혁 방향입니다. 그게 이제 인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게, 국민의힘의 얼굴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얼굴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구상에 인요한이 충실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요한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절대 할 수가 없는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까지 사실은
이게 총선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분탕질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인요한 혼자서라도 이 손을 잡는 모습, 끌어안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이 동력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나가느냐?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인요한이, 지금 뭐 사실상 인요한이 국민의힘 당대표지 않습니까? 인요한이 저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묻도록 만들어가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인요한의 이 말, 언행,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못마땅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큰 틀에서 윤석열 국정이 가는 방향, 이 정치 개혁, 이 방향과 맞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요한의 역할이다. 이게 집안, 큰 집안을 이렇게 운영하려다 보면 이 다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 한쪽으로 가게 되면 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김기현이 이런 일을 해줬어야 하는 겁니다. 소위 필요하면 친윤 핵심들이 이 일을 해줬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김기현은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정리가 된 셈입니다. 주호영이 어제 자신의 지역구에 가서 자기는 뭐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끝을 내겠다라고 해서 이 혁신위의 소위 험지 출마,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했는데, 주호영은 이제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험지 출마해서 주호영이 무슨 수도권에서 경쟁력 없습니다. 뭐 김기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출마하는 게 맞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이제 대구에서 정치를 끝내는 게, 이번은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친윤 핵심 중에 권성동과 장제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성동과 장제원이 뭘 잘못했느냐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권성동은 뭐 오늘부터 필리버스터에 자기가 뭐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장제원도 대규모 또 뭐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산악회죠. 지지 모임 과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 권성동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권성동도 수도권에 경쟁력 없습니다. 불출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김기현은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한 만큼 권성동은 당 지도부도 했고, 권성동은 4선입니다. 이제 내년에 출마하면 5선이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손은 정말 누가 키우겠습니까? 권성동이 내려놓는 게 맞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요한 욕할 게 아닙니다. 인요한도 무슨 뭐 자기가 좋아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총선의 경쟁력을 좀 키워보자, 외연을 좀 확장해보자. 지금 뭐 누가 비켜줘야 또 새로운 자리도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역할을 찾아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기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김기현이 또 정부 쪽에 가서 자신의 역할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러니까 또 김종인이 이준석 신당에는 한 발 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김종인은 지금 금태섭 위에 얹혀 있죠. 김종인은 지금 이준석, 금태섭 모두를 놓고 또 마지막으로 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이죠, 서로서로. 비명반명들이 이준석을 놓고 뭐 일부는 이준석 신당이 괜찮을 거다, 또 일부는 싸가지 없는 이준석과 왜 신당을 하느냐, 이렇게 나뉘는 것은 그것도 모두 자기들 계산하는 겁니다. 이준석 마찬가지로. 지금 언론에 나기 위해서 연대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또 헤어질 수도 있다,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비명반명 쪽에서 이준석과 손을 잡고 싶은 사람은 이 자신들이 손을 잡겠다라고 이상민이 이야기한 건 이준석을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민주당과 손을 잡는다. 이건 대구에 가면 맞아 죽을 짓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감을 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는 또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전체를 가지고 선거법은 바뀌게 될 텐데 설 공간이 있을까? 제3지대가 생겨날까? 지금 그 계산들을 하면서 손 잡는 것처럼, 손 떼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을 개정을 하게 될 겁니다. 선거법을. 그래서 위성정당, 이 비례정당이 설 자리를 없도록 만들게 될 겁니다.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법을 바꾸지 않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어떤 욕을 먹더라도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신당은 없어질 것이고요. 이번은 정말 우리 역사에서, 헌정사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소위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진영을 놓고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느 쪽에 이기느냐,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이 비리 집단이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에서 생존하느냐, 이 결판이 날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면 전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잔잔한 미풍에 불과하다, 이렇게 새겨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